당신은 모든 것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공허하고 절망적인 침묵이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라고 배워왔어요. 우리는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높은 성적, 완벽한 직업,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관계를 쫓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애써온 끝에 지쳐버리고 나 자신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떡하죠?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마음속으론 절실히 아니오를 외치고 있음에도 억지로 예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들. 그 조용한 위기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로의 부름입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고 싶은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여정으로 뛰어들어 그 지침을 직면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를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진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당신도 아마 익숙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그 벽을 본 적이 없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은 기대, 비교, 불가능한 기준,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으로 지어졌습니다. 너무 흔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회적 압박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가둬버려 하루하루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철학자 비웅출하는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독재자가 되어 최고의 생산성, 완벽한 몸, 흠잡을 데 없는 삶, 그리고 SNS에서의 끊임없는 미소를 요구하죠. 단지 세상에 나 괜찮아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속은 이미 지쳐버린 상태인데도요.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를 기다릴 때 조마조마한 느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불안.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주 깊이 경험했어요. 수년간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같지도 않은 텅 빈 느낌이었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쓸 때 생기는 그 불안함,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감정적 대가예요. 이제는 그것을 함께 해체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은 자신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피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걸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함을 어떤 식으로든 감춰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너무 오랫동안 가짜로 살아오느라 지쳐버린 것뿐이에요. 당신이 짊어진 기대는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스토아 철학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남을 기쁘게 하며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숨가쁘고 평가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그만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더 이상 이 가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 삶이 보여주기 위한 연극 같았고 진짜 나는 그 뒤편 어딘가에 잊힌 채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갈망하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내린 선택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었나요?
당신의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조정되어 왔을까요? 이 피로를 인정하는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자동으로 반복해 오던 삶의 방식에 의문을 던지는 순간이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내면 깊이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만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보냅니다. 원하지 않아도 웃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단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죠. 칼 융어배트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세상 앞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이죠. 문제는 이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가면이 너무 깊게 달라붙어 버려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저 하나의 거대한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순간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해방되는 느낌이었죠. 무서웠던 이유는 내가 진짜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방감을 느꼈던 이유는 처음으로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남을 기쁘게 하기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아요. 당신은 아마 의심스러운 시선들과 불편한 침묵, 그리고 몇몇 관계의 이별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별은 동시에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축복의 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잃는 것들은 본래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고 그저 역할극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를 저항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불완전함, 취약함까지도 인정할 때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만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제 정말 이 가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끼고 있을지도요. 비록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 해도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야말로 진짜 변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자 가장 본질적인 당신과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실존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서서히 붕괴되는 듯한 느낌. 모든 게 흔들리고 아무것도 진짜 같지 않게 느껴지죠. 철학자 지 마르틴 하이데거 섬에는 이 감각을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슬픔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낯선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어지러움이에요. 거울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그 느낌. 이 무너짐은 때로는 이별, 직장에서의 번아웃,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더는 못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무너짐은 동시에 해방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머리를 내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는 이 과정을 강력한 은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낙타처럼 타인의 기대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사자가 되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마지막엔 아이로 다시 태어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고독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가짜 자아와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떠나게 돼요. 그 이별은 처음엔 아프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당신이 내면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처음으로 숨 쉴 공간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이 건너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길이에요. 그 해체의 고통이야말로 진짜로 당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삶을 다시 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더 견고하고 더 진실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과 진짜로 연결된 삶 말이죠. 이 시점에서 철학자 밤소에렌 키르케고르, 이 말이 깊이 다가옵니다. 그는 절망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연기하는 존재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멀어지고 더 아프고 더 혼란스러워지죠. 하지만 그 거리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정, 두려움, 꿈, 그리고 진심 어린 바람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작은 변화들이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 아니요는 점점 자유의 문장이 되어갔죠. 관계 또한 달라졌어요. 더 진실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진심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것들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외부의 인정을 좇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진정한 존중과 환대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니체는 권력, 의지에 대해 말했지만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샘솟는 창조적이고 진실한 힘을 뜻했어요. 우리가 외부의 시선에 반응하는 삶을 멈추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힘이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 편곤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화예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조차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은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진실성에서 시작되는 삶이야말로 진짜 살아볼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게 정직하려는 용기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진짜 평화, 깊고 고요한 평온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며 얻는 얕은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진심으로 화해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정적이에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자유로움은 세상과 단절되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과 깊게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세상과 맺는 진정한 연결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철학자 플로티노스 본문은 이를 본래의 본질이라고 불렀죠.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지만 너무 많은 기대와 가면 속에서 잊혀졌던 그 진짜 자아 말입니다. 저는 이 본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관계들이 훨씬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온전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느껴지는 내면의 안정감은 삶 전체를 더 가볍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은 생기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내면의 명료함이 있기에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평온함이 따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영혼은 상처받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통과해 감정적 진실과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주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타인을 더 진심으로 아끼게 만든다는 역설이에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니 사랑, 진정한 연결, 목적, 내면의 성장 같은 진짜 중요한 것들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무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육체적인 집이 아니라 당신 안에 늘 존재해왔던 내면의 집, 당신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 모든 기대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다시 쓰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사는 결단, 이 여정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많은 대화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가장 큰 자유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